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오늘 여수 자산공원에서도 김영록 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보훈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모 공연, 현충일 노래 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 지사는 추념사에서 전남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대한 예우해 긍지를 갖고 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추념식 후 6.25 참전용사인 93살 김봉태 씨와 월남전 파병용사인 80살 김봉철 씨 등 여수 지역 보훈가족을 위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섬진강유역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생활용수는 물론 산업용수 공급에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상면 수호댐입니다. 수호댐 수위가 5m 넘게 낮아지면서 상류 지역은 이제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호댐의 담수량은 1,200만 톤, 전체 저수율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섬진강유역 평균 강수량은 220mm로 평년 대비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섬진강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의 양도 하루 기준 취수량의 25% 수준인 9만 톤에 불과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질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 전반에 걸친 물순환 전반에 걸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물 사용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바뀌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지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치 못한 그 물량을 취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호댐 저수율이 이렇게 좀 낮아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호댐 담수량 부족에 따른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용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호댐에서 하루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산단으로 공급되는 용수가 34만 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최근 유역별로 갈수 예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광양만권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수처리를 통한 용수 재이용 등 수요 절감을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좀 사이클을 바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몇 차례 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좀 사이클을 늘려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물을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유난히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물 관리 당국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처럼 올 들어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최근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의 상수원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주암호의 저수율은 27.6%로 저수량은 1억 2,618만 세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으며 어제 주암호 인근 지역에 내린 평균 30mm의 비는 대부분 마른 토양으로 흡수돼 주암호의 저수율은 0.1% 올렸다가 비가 그치면서 다시 저수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주암호의 저수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가뭄 단계만 발령했을 뿐 다가오는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고려해 용수 공급을 줄이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여순 사건 진실 규명에 헌신해온 이영일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올해 들불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운동의 구심점인 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이 여순 사건으로 상처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데스크 인터뷰에서 최우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들불상 소개와 함께 이번 수상 소감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불상은 들불열사 기념사업회에서 2006년에 윤한봉 선생이 설립해 갖고 박관현, 윤상원, 박기순 등 7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상이죠. 그래서 이 상은 NGO 비정부기구가 수여하는 상에서는 현재 5.18과 한국의 민주인권 지표를 상징하는 데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 바로 직전에 이 보도자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 생애 최고 영예이기도 하고 또 이보다 더 큰 상은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직후에 SNS를 통해서 합수 윤한봉 선생과의 인연이나 기억 이런 걸 소개하셨는데 여순 사건이 이번 수상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인연을 윤한봉 선배와 인연을 떠올린 것은 그 역사적인 장소에 윤한봉 선배가 같이 왔죠. 그리고 본인도 5.18의 장본인이고 5.18 진상규명이 한 20년 걸린 것을 알고 이 여순항쟁 역사도 한 20년 걸리겠구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21년 후인 작년 6월 21일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던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진짜 21년 천신만고 끝에 제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피해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사장님 보시기에 피해 조사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과정이? 현재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이 일들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 50% 정도의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신청률이 저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사건 전체를 조사하는 직권조사의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또 피해 지역이라는 것은 전남 동부 지역과 전남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하면은 경남과 전북 지역도 포함되는데 경남과 전북 지역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이쪽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 작업도 좀 녹록지는 않은데 아마 그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완벽하게 여순 사건의 범주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여순 사건, 여순 항쟁을 남북 분단사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민족사의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순 사건 재조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제주 사상은 무엇이냐? 단선, 단정, 반대운동, 분단 거부운동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14연대와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민중의 역사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난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항일병,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해방 이후에 대구 10월 제주 4.3, 여순, 그리고 4.19 혁명과 6월 항쟁, 부마 항쟁, 5.18, 촛불 항쟁이 이어지는 이 장대한 역사로 이어져야만이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꿈들을 감히 저희들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유족들도 지역의 역사도 부정적인 반란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남북 분단사의 마지막 남은 민족사의 과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순 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자정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남 지역본부도 내일 오전 10시 광양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격 폭등 속에 화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안전망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긴박하고 위태로웠던 사회 곳곳이 여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양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헌혈의 집.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자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오미크론이 대유행할 당시에는 혈액 재고가 이틀분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는 혈액 적정 보유량이 광주 전남에서는 11분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감? 드디어 풀렸다는 게 느껴져요. 선별진료소도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게는 하루 10,000명까지 검체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루에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 줄이 엄청 서 있어서 부쩍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검체 수가 많이 줄었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3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전히 해제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안착기라고 보는데요. 아마 6월 22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기점을 통해서 격리 부분도 해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감소하는 가을철 환절기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이 많아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늦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입니다. 대부분 흐린 가운데 여수가 17에서 21도, 순천이 17에서 23도, 광양은 16에서 22도, 고흥은 15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광주는 17에서 24도, 목포는 17에서 23도가 예상되며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대부분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파도의 높이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 예정인 가운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9명의 혁신위원회에 최종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한 이번 당 혁신위원회는 당 안팎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천 시스템의 정비와 구축, 당원 교육과 분류체계의 세분화를 주요 과제로 삼게 됩니다. 천 변호사는 특히 당에서 청년과 호남에 대한 기대가 크고 호남에서 당세와 지지세가 빠르게 상승하는 만큼 호남에서의 인재 추천과 등용 시스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받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와 여성가족부 여성 친화도시에 이어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순천시가 이번에 승인을 받은 고령 친화도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순천시는 국내에서 38번째, 전남 도내에서는 3번째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서 3대 친화도시를 완성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위상이 높아졌다며 시민 모두가 어르신 공경 문화를 함께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특산품인 고품질 다시마가 본격적인 위판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금산면, 오천 다시마 위판장 등에서 본격적인 다시마 위판이 시작됐으며 햇빛과 해풍으로 자연 건조한 고흥산 다시마는 타 지역에 비해 색깔이 검고 품질이 좋아 전국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에서 생산된 건 다시마는 538톤으로 38억 6,500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500톤가량을 생산해 36억 원의 어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광양시가 최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축제와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새로운 축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축제 콘텐츠 발굴에 나섰습니다.